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기소 8분반의 8주차 활동의 조장을 맡게 된 환경자원경제학과의 힘내줘 노민수입니다. 네, 저희 팀 주제는 주차장 요금 정산 시스템이며 이것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 조원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정책학과의 문성원 친구, 환경자원경제학과의 노민수, 환경자원경제학과의 고혜진, 환경자원경제학과의 이한울, 공공관리학과의 조원정 친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 소개를 해드리자면 현재 존재하는 유료 주차장들은 시간제로 그에 비례하는 요금을 총 정산하여 나갈 때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신이 주차장을 사용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요금 또한 결제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문성원 친구의 아이디어를 채택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문제 정의로 넘어가서 첫 번째,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가? 유료 주차장을 이용할 때 더욱 편리하게 결제를 하고자 한다. 이것이 이제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제시한 정보는 무엇인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차 한 대당 주차하는 일정 시간마다 내야 할 요금이 늘어난다. 네, 이게 이제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자료나 정보는 무엇인가? 어플 이용자가 어느 주차장을 이용하였는지와 주차장을 이용한 시간대와 요금, 주차장을 이용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등 이러한 여러 정보들을 필요로 합니다. 네 번째,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은 무엇인가? 30분 미만, 30분에서 60분 미만, 60분에서 120분 미만, 120분 이상에 따라 주차 요금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주차장의 기본 요금은 30분에 1,000원이며 10분 초과시 200원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조건은 어떻게 만족될 수 있는가? 어플을 통하여 자신이 유료 주차장을 이용한 시간과 그에 맞는 요금이 정산되어 한 번에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장점입니다. 이제 이 페이지를 활동하면서 저희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시하는지 결정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차주의 차량 등록 번호판 정보입니다. 네, 차량 번호판이나 차량 정보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요금을 결제하기 어려워지며 또한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어플 이용자는 자신의 차량을 등록하여 주차장 내에 차량의 위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입차 시간, 이용 시간 등을 토대로 주차 요금에 관한 정보를 받아 사전에 어플을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는 차량 정보입니다.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어가 보자면 주차장 정보, 주차하고자 하는 주차장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다. 잔여 공간 개수, 특정 차량의 자리 여부, 주차장의 구조, 주차장 위치, 주변 주차장, 주변 건물 혹은 입점 상권지 소개, 그 다음에 주차장 선택, 주차할 주차장 선택을 하는 것이고 주차 요금, 자신의 차량과 차량의 주차 요금을 자동 계산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고 주차장 상황, 이용 가능한 주차 가능 공간, 그 다음에 남은 주차 가능 자리 여부, 내 차 정보, 주차장 내 입차 시간, 지금까지 정산된 주차 요금 및 내 차량의 주차 위치 제공. 네, 이러한 기능들을 저희가 이제 넣어보고자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첫 번째, 자신의 차량 및 본인 정보 등록, 자신의 차량 정보와 집, 회사 위치 등록. 네, 아까 저희가 말했듯이 자신의 이제 차량 정보와 그런 정보들을 등록해야 이 어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 정보 등록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주차한 차량의 정보. 주차한 차량이 특정 차량인지 일반 차량인지에 대한 정보 파악. 세 번째, 주차장 위치 제공. 설정한 지역의 근처 주차장 정보를 제공해줌. 네, 이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게 되면은 자신이 현재 있는 위치를 실시간으로 어플리케이션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그에 따른 주변 근처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주차장 선택. 가까운 주차장 혹은 공영 민간 주차장 정보 중에 원하는 주차장을 선택. 다섯 번째, 주차한 차량의 자리 분석. 주차한 차량이 장애인석에 주차할 자격이 없는데 주차한 경우나 차량 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무단 주차한 경우 등 합법적으로 주차한지에 대한 분석. 네,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주차가 불가능한 장소에 차주가 주차를 할 경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제 주차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차 요금 정산. 내 차량의 주차 시간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여 어플로 주차 요금을 자동으로 정산해줌. 네, 이것이 이제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네, 이상으로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 함은 이제 유료 주차장을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의 시간대와 정보 등을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자동으로 읽어서 요금을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기초 소프트웨어 입문 21분 반 세 가지 추상화 발표를 하게 될 힘내줘, 힘내줘의 조언 문성원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추상화에 대해 발표하기 앞서 우선 추상화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상화란 문제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찾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사례를 예로 들자면 일상생활에서 단순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복잡한 교통체계를 단순하게 나타낸 지하철 노선도가 있습니다. 이 지하철 노선도를 통해 저희가 어느 목적지에 가야 하는지, 어느 역에 가야 하는지에 관한 노선을 간단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상화를 저희 팀 주제에 맞게 진행하려면 우선 실생활에 있는 객체들을 사이버 세상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객체에 관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체는 근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살펴보자면 상태, 변수, 이 두 개의 성질을 크게 통틀어서 속성이라고 부르며 동작, 기능, 이 두 가지의 성질을 크게 통틀어서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객체 지향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추상화에는 데이터 추상화, 관계 추상화, 기능 추상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추상화를 저희 팀 주제에 맞게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이어그램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각 도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사각형은 객체를 표현한 것이고 타원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은 객체가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의미하며 마른 목골 도형은 타 객체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선 저희 팀 주차장 요금 정산 시스템에 맞게 크게 세 가지로 객체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시스템을 이용하는 어플 이용자, 어플 시스템 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스마트폰,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는 자동차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 다음 이 세 가지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에 대해서 파악해 보았습니다. 먼저 어플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는 어플 이용자의 나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려면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지녀야 하므로 어플 이용자가 면허증을 지녔는지 안 지녔는지, 면허증에 대한 여부, 그 다음 어플 이용자의 전화번호, 어플 이용자 개인 차량 정보, 이것들이 어플 이용자들의 속성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폰, 즉 어플에 대한 속성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속성으로는 이용자의 정보, 정산 정보, 차량 정보, 이것들이 스마트폰의 속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속성에는 차량 종류, 차량 번호, 그 다음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주차를 했을 때 주차 위치, 이런 것들이 자동차의 속성이 될 수 있습니다. 객체들과 해당 객체들의 속성을 파악한 다음에 이 객체들이 할 수 있는 동작들에 대해서 파악해 보았습니다. 어플 이용자가 할 수 있는 동작으로는 어플에 정보를 입력하거나 차량을 운전하는 거, 그래서 정보를 입력하다, 운전하다, 이것들이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플에 대한 동작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은 앞서 말한 속성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거나 입력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플은 이러한 정보들을 사용까지 할 수 있는 동작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에 대한 동작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할 수 있는 동작으로는 주차장에서 출차하거나 정차하는 것, 그 밖에 또 직진, 후진 등 위치를 변경하다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객체, 속성, 동작들을 파악한 후 객체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어플 이용자가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므로 어플 이용자와 자동차와의 관계는 운전하다 라는 관계를 지었습니다. 또한 어플의 이용자가 어플을 사용하므로 이 두 객체의 관계를 이용하다 라는 관계로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와 주차장 정산 시스템이라는 어플과의 관계는 주차장에서 자동차가 주차를 하고 그에 따른 주차 요금에 대해
정산하는 어플이 필요하므로 두 객체의 관계를 주차하다 라는 관계로 지어봤습니다. 이상 세 가지 추상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자원경제학과 이한울입니다. 저희 힘내조에서는 주차장 관리자와 이용자의 편익을 늘릴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는 주제 하에 주차장이라는 장소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 모두 편의와 편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목표로 앱을 고안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일단 먼저 스토리보드의 발단에 담긴 내용부터 살펴보자면 먼저 이용객들이 건물 이용을 위한 이용객들이 주변의 유료 주차장을 찾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용객들이 각자의 볼일을 다 보고 주차장으로 빠져나올 때 주차위원의 부재로 인해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못해서 출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정개분연에 해당되겠습니다. 정산위원의 부재로 출차 대기가 점점 늘어나면서 주변 상가 건물과 주변 도로에 교통 혼란이 초래되었고 이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만과 여러 컴플레인들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료 주차장을 공동으로 임대하고 제공하는 주변 건물의 점주들에게 고객들의 항의, 컴플레인이 빗발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결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 주변 건물의 점주들이 주차 요금 사전 정산 어플을 통해서 이러한 불만들과 갈등들을 완화시켰다. 여기까지가 결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을 보자면 기존의 주차위원이 계산을 했던 그런 시스템과 다르게 무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 주차장을 이용하는 여러 이용객들이 주차 문제로 인해서 약속 시간을 못 지킨다거나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했다. 이후에 음, 이야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토리보드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은 주차장 요금 정산 시스템 화면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두가 그렇듯이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만 익숙한 아이디나 비밀번호 쓰기, 이메일 정보를 주시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시면 회원가입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자신의 차량 번호판 여기다가 기입을 해주시면 기본적인 로그인은 끝나고요.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야 되겠지만 앱을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쪽 관리로 들어가셔서 바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량 정보 관리에 들어가시면 위치 정보 수집에 대한 이 창이 나오고요. 기본적인 자신의 차량 번호, 아까 서 썼던 그 번호와 종류, 그리고 자신이 주차한 자리를 예를 들어서 뭐 A7 이런 식으로 뭐 칸마다 번호가 다 매겨져 있으니까 그거를 정리를 해주시고 써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볼 일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결제를 해야겠죠? 결제를 하기 전에 자신의 주차 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금 관리에 들어가셔서 나의 차량 위치 확인하기 누르시면 어디에 있는지 뜨게 되죠.
그 앞전에 썼던 그 자리가 네,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차량의 번호를 써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차종 입시가 얼마나 주차를 했는지에 대한 시간까지 나오고요. 그에 따른 예상 요금까지 표시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바로 결제를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무인 시스템이다 보니까 결제를 할 수단이 필요하죠. 그게 여기서는 계좌입니다. 카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계좌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해당 은행 계좌번호 입력해 주시고 번호 입력하시고 하시면 바로 이제 결제 금액 누르셔서 결제를 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화면 모양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차장 요금 정산 시스템에서 알고리즘 설계 순서도 발표를 맡은 힘내줘의 팀원 조원정입니다. 저희 팀은 서버 시스템으로 모듈화되는 전체 순서도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개인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총 6가지의 서버 시스템을 이동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각각의 사용자는 최초로 주차관리 서버 시스템에 도달하게 됩니다. 주차관리 서버 시스템에서 사용자는 차량 번호, 차량 정보를 제공하고 위치 동의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 관리에서 메인 메뉴로 이동하게 되면 메인 메뉴는 총 4개의 서버 시스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회원 정보 관리 서버 시스템, 요금 관리 서버 시스템, 결제 관리 서버 시스템, 차량 정보 관리 서버 시스템이 그것입니다. 이때 이 4개의 서버 시스템은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니라면 메인 메뉴 서버 시스템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게 됩니다. 이를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일단 주차관리 서버 시스템의 목적은 주차 가능 여부 및 주차 위치 알림입니다. 사용자는 개인의 차량 정보를 입력하게 되고 이 시스템에서는 회원 차량 정보를 조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전체의 주차 가능 대수를 따져보아서 주차가 가능하다면 주차 위치를 입력하고 사용자의 차량 정보를 저장하고 메인 메뉴로 이동하게 됩니다. 주차가 불가능하다면 예상 대기 시간을 알려주고 메인 메뉴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메인 메뉴 서버 시스템인데요. 메인 메뉴의 목적은 서버 시스템의 연결입니다. 이 메인 메뉴에서 총 5개로 출력하게 되는데 M은 주차 관리 서버 시스템, G는 회원 정보 관리 서버 시스템, O는 요금 관리 서버 시스템, P는 결제 관리 서버 시스템, T는 차량 정보 관리 서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S를 입력이라고 합시다. S가 만약 M이라면 주차 관리 시스템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고 S가 M이 아니라면 G라고 묻고 만약 G가 맞다면 회원 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G가 아니라면 S가 O냐고 묻고 O가 맞다면 요금 관리 시스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O가 아니라면 S가 P냐고 묻고 P가 맞다면 결제 관리 시스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P가 아니라면 마지막으로 S가 D냐고 묻고 D가 맞다면 차량 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총 다른 서버 시스템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설계하였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팀원분으로부터 순서도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자원경제학과 고예진입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 알고리즘 설계의 시스템 순서도 부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요금 관리 서브 시스템 세부 순서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주차 정보 입력을 하면 차량 정보, 주차 시간, 주차 위치, 주차장 이용 요금, 회원 정보 등을 입력하여 회원 정보 리스트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주차 정보가 입력되지 않았을 때 검색어 입력을 통해 N은 정산 요금 정보 리스트의 길이로 보고 요금 정보 리스트 K의 검색어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에 요금이 확인되면 요금 확인 화면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정보 관리의 서브 시스템 세부 순서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차량 종류, 차량 번호, 차량 주차 자리 정보, 차량에 따른 주차 요금을 입력했을 때 카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카 리스트란 앞서 입력된 차량 번호, 차량 종류, 차량 주차 자리 정보, 차량에 따른 주차 요금을 계산할 수 있는 리스트입니다. 카 리스트를 어플 템트에 추가하고 정보를 추가하면 어플 템트에 차량 정보가 입력됩니다. 차량 정보와 차량에 따른 주차 요금을 계산한 정보가 추가되면 입력된 차량 정보와 차량에 따른 요금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결제관리 서브 시스템 세부 순서도는 결제관리 목적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받아 어플을 통해 주차 요금을 결제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세부 순서로는 O 리스트를 주차 시간 리스트로 설정하고 P 리스트를 결제 정보 리스트로 설정했을 때 N은 O 리스트의 길이이며 타임은 O 리스트이고 토탈로 출력됐을 때 결제 금액 P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기타 카드 정보 등을 입력하여 카드 정보 P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고 주차 시간, 요금 정보, 결제 금액을 입력하여 요금 정보 P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결제 여부에 따라 결제가 진행되면 P 리스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출력될 수 있고 결제하지 않을 경우 메인 메뉴가 출력되는 순서입니다. 감사합니다.